예,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진 접촉이 내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예, 북한의 비핵화 방안과 미국의 상응 조치가 얼마나 접점을 찾을 것인지가 이번 협상의 관건입니다. 외교부와 통일부를 취재하고 있는 최한영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네.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오늘 현지에서 예비 접촉을 하죠. 여기서는 어떤 탐색전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 미국이 현지 시간으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그 북한의 비핵화 방안과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둘러싼 실무 협상에 들어갑니다. 북미 양국은 그 실무 협상에 앞서서 그 4일 예비 접촉을 위한 탐색전에 나섰는데요. 그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오후 5시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아직 구체적인 장소부터 시작해서 지금 북미 양측이 모두 지금 보안에 극도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소는 올해 1월에 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과 그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만났던 그 스톡홀름 외곽 산골에 그 조그마한 휴양시설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다시 만나는 거 아닌가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잠깐만요. 그럼 실무 협상 대표는 지금 일단은 뭐랄까요? 정말 정말 실무자들이 이번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네. 협상 대표는 누구가 나오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비 접촉은 이제 그 실무자들이 나오는 거고 네. 이제 5일에 있는 본 협상 대표를 이제 북측에서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네. 직전까지 그 북한 그 베트남 대사를 지냈던 인물입니다. 예.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지금 그 미국 측 실무 대표를 맡고 있는 그 스티브 비건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예비 접촉에 누가 나올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그 차석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그 김 대사와 비건 대표가 직접 나설 수도 있고 모든 것은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서로 입장이 엇갈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일단은 잠수함 탄도미사일 이것도 발사를 한 상황이고 물론 이 얘기는 뒤에 좀 더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로 나올까요?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상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합의한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관계 수립,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거를 놓고 2월달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구체적인 사안을 더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방법론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노딜로 끝나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느냐. 근데 지금 지난 2월부터 7개월이 흘렀지만 북미 모두 그 비핵화 접근법에 대한 지금 입장이 크게 바뀌었다. 예. 그런 징후는 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그 당사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최선희 제1부상이 최근에 미국의 그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오라. 그래서 최선희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그 하노이 노딜로 끝났을 때 그 하노이 그 멜리아 호텔 그 심야 인터뷰를 통해서 그 본인들의 최고 지도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약간 좀 미국의 계산법에 되게 당황해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런 식으로 좀 분위기를 전환하기도 했고 아하. 최근에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협상이 파국을 맞을 것이다. 예. 그런 취지의 경고를 했는데요. 네. 북한이 원하는 그 새로운 계산법은 풀이를 해보면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와 그다음에 미국이 내놓을 상응 조치를 좀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합의 혹은 이행해 나가자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예.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 상태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또 그 일각에서 말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의 개념 합의가 안 돼 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합의를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포괄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좀 북한의 단계적 합의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합의가 도출이 된다면 그 일각에서 제기하는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아직 상황을 그렇게 낙관할 수만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얘기 나온 김에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북한이 이해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같은 입장이겠습니다만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 양쪽 어떤 내용이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1992년에 그 우리 측과 노태우 정부 당시 맺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 지대화라는 주장을 했고 결국에 궤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반도 내에 핵무기 배치 그런 것들이 없어야 하며 주한미군 철수 그런 요소까지 끌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지역 전체 내에서 어떤 본인들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그것이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고요. 네. 우리 정부와
미국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핵, 미사일 그런 것을 핵 무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비핵화의 길로 가면은 너희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 그런 개념적인 차이가 아직 합의가 안 돼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거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올해 초에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 했던 말을 보면은 예.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니까 개념적인 합의가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조 장관 당시 장관이 그렇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좀 합의를 해 나가야 될 과정이다. 그래서 약간 미완의 과제로 넘겨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실무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 역시 비핵화에 대한 이해입니까? 뭘로 보십니까?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예. 아까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이행 방안을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하노이 협상에서 그 방법론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돌파구가 열리느냐, 아니면 이대로 좌초되느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의 인터넷 언론 복수라는 매체가 있는데요. 그 매체가 지난 2일에 그 보도한 내용을 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 행정부가 그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앞두고 영변과 기타 핵시설 폐쇄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대한 그 석탄, 섬유 수출 제재를 한 36개월, 그 3년간 유예죠. 중단이라기보다는 유예하는 방향을 마련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말했던 영변 그다음에 뭐 영변이라고 했지만 영변 뭐 모든 영변 체제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까지 얹어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 제재 유예를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게끔 카드를 맞춰간 것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의 안이 이거 맞다고 한다면은 북한이 이것을 받을 것이냐, 어떤 또 다른 대안을 내놓을 것이냐, 이 사안이 가장 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미국 언론말로 나왔다는 그 유연한 방안 이런 것이 바로 그 정도가 되겠군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 미 행정부 일단 고위 관계자들의 반응이 있고 일반 여론의 반응이 있을 텐데요. 일단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들은 하노이 노딜 이후에 계속 흘러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계속 좀 이렇게 북돋아 주려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일입니다. 공개 강연에서 집중적인 협상을 시작하면 우리는 지도자들이 검토할 수 있는 더 많고 나은 선택지들 창출을 위한 조치를 직접 논의할 수 있다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촉구를 했습니다. 예. 비건 대표가 말한 것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목표를 향한 중대한 진전을 향후 1년간 만들어내는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미국 대선이 내년 11월 아닙니까? 지금 1년 남았는데 그 안에 북핵 문제에서 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드러낸 게 아니냐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의회에 출석해서 다양한 종류의 가능한 답변을 확실히 준비하는 데 전념해 왔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협상에 열려 있는 되게 여지를 남겨놨는데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다만 정부를 떠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 백악관 국가안 보좌관이 며칠 전에 CSIS 연설에서 한 말을 보면은 그다음 다른 사람들도 말하는 거 보면 지금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지금 이렇게 다 확인하고 있는 거는 전 세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약간 좀 시니컬한 반응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북한 비핵화와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 합의가 되지 않은 거. 그다음에 과거에 북한이 뭐 육자회담이나 기타 등등 그 합의들을 합의하고 되게 좀 물은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미국 일반층 사이에서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존 볼턴은 요즘 어떻게 지낸답니까? 존 볼턴 보좌관은 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존 볼턴 보좌관이 해임된 지가 이제 한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해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을 본인이 해임했다고 하는데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본인이 나온 거다. 그런 식으로 받아치기도 했고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사임한 지 불과 한 일주일 만에 또 다른 어떤 아무리 민간 싱크탱크의 그런 거긴 하지만 거기 나와서 이런저런 좀 트럼프 대통령 불과 본인이 일주일 전까지 모셨던 대통령을 약간 비판하는 발언도 했고요. 아시다시피 또 볼턴 보좌관이 과거 아들 부시 행정부 때
행정부를 장악했던 그 신보수주의자 네오콘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뭐 예전에 뭐 콜 울포이츠 국무부 부장관, 그다음에 뭐 딕 체니 부통령 그런 사람들을 위시해서 볼턴 보좌관이 약간 끄트머리 유지하고 있었고, 지금 행정부에서 그 거의 마지막 남은 네오콘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가면서 앞으로도 본인의 신념을 꺾을 리는 없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발언을 좀 본인만의 소신을 지켜가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예, 볼턴 전 보좌관의 앞으로의 행보라든지 발언을 주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되겠군요. 네, 되게 가십거리로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이 볼턴 전 보좌관도 아주 독특한 그런 캐릭터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두 사람이 어떻게 한솥밥을 먹었나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 기자는 이 안보, 통일 그리고 외교 이쪽에 상당히 이해도가 높군요. 영구스럽습니다. 예. 앞으로 자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SLBM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이것을 저희가 그 합참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NSC에서 의심이 된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상당한 안보 전문가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정말 큰일이다, 내지는 심각하다, 뭐 대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SLBM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볼 텐데 미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그러니까 당장은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발사 이틀 후인 3일 현지 시각에 지켜보자.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백악관 앞들에서 다양한 질문을 던졌는데 계속 지켜보자 그러면서 약간 판단을 유보하는 듯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말인고 하니, 그날 언급은 북한이 아직 레드라인을 좀 넘지 않았다. 그다음에 저희가 서두에 말씀 나눴던 실무 협상이 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좀 지켜보면서 앞으로 좀 반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미 국무부 대변인도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추가 도발을 멈추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한 정도의 언급을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약간 북한 달래기 정도의 약간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발사 현장에 안 나왔다고 하죠?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이번 실무진 협상과 또 관계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를 한 측면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지 않은 측면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발사를 한 측면은 하노이 노딜 당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느꼈던 되게 당혹감, 그런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16년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얘기를 하면서 2020년 내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사회주의 강성대국 군설에 희망을 내비쳐야 되는데 하노이 노딜로 그게 약간 깨져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그 국내 여론을 약간 좀 다독여야 되는데 5월부터 진행되었던 그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방사포 그런 거에 의해서 이번에 그 잠수함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지금 원래 갖고 있는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그 SLBM이 한 발밖에 안 들어갑니다. 예. 근데 지금 북한이 새로 건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그 대형 잠수함이 한 2발, 3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거에 들어가기 위한 지금 이번에 쏜 건 북극성성 3형으로 약간 추정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되게 다각적인 포석을 갖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발사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SLBM, 그냥 말로만 들으면 그냥 잠수함에 쏘는 미사일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네. 이건 움직이는 그 미사일 기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핵탄두를 탑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장 어제도 내각이라든지 여기서 상당히 그 아베 정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더군요. 네. 지소미아가 파기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론상으로는 북한에서 잠수함을 보내서 그러니까는 일본 열도와 한반도 그 사이에서 핵탄두를 쏘고 물속으로 지나가도 앞에서 전혀 정보가 없으면 일본 같은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정적인 거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에 대한 어떤 포기라는 그런 일본 아베 정권의 실각에 대한 비판, 이것과도 상당히 좀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SLBM 같은 경우는 그 국가간 전략무기로 해서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그 전문가와 함께 SLBM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릴까요? 예, 북한 움직임 계속 어젠가요? 조선중앙통신에서도
발사 내용을 발표를 했었고 지금 북한의 움직임은 어떤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실무 협상 관련해서만 좀 정리를 해서 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발단은 최선희 부상이 9일 날에 지난달 9일이겠죠. 지난달 9일에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서 좀 논의할 수가 있다. 다만 이 전제 조건을 계속 걸고 있습니다. 최 부상도 그렇고 이후에도 뭐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도 그렇고 이번에 아마 그 실무협상의 그 실무자로 그 차석 대표로 따라간 사람이 아마 권정근 외무성 그 미국 담당 국장일 텐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제도와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새로운 계산법에 대한 답을 갖고 와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실무협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 지금 건설적인 대답을 원한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대표가 지금 아마 스톡홀름에 도착을 했을 텐데 이 점을 가지고 좀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냉전 시대에 돌입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답답한 상황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번에 실무진 협상이 좀 잘 돼서 이르면 올해 내에 북미 협상 내친 김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 방문 이것도 좀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